그 보천교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자금이 전달된 이런 사건들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해외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보천교를 주시한 근거가 뭐냐면 예.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가 독립신문이거든요. 예. 독립신문에도 이제 보천교와 관련한 이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요. 예. 또 미주에 있는 신한민보에도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천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5만 원을 예. 지원했다는 것은 예. 임규가 이야기한 바를 최공엽이라는 전북일보 편집국장이 쓴 책에 의하면 그게 나와요. 예. 임규가 보천교로부터 5만 원을 받아서 나영균에게 줬다. 나영균이 이 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다. 예. 이 내용이거든요. 임규라는 분은 그 당시에 보천교와 어떤 관련이 있던 인물이죠? 보천교 간부였습니다. 그래요? 수호사장을 지냈죠. 예. 수호사장을 지냈고, 그리고 또 나영균이 그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만 원을 전달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어요. 그래서 여러한 정황을 볼 때 보천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5만 원을 보낸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탄원 스님 예. 사이를 만나서 구술을 들었어요. 예. 그때 이제 탄원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김구 선생님이 정읍에 와서 예. 정읍에 내려와서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보천교에 빚을 졌다는 거죠. 예. 탄원 스님 아버지가 보천교의 2인자였어요. 예. 자금 담당이었죠. 김홍규죠. 예. 그분도 이제 독립유공자이죠. 예. 이제 그분이 그 한 이야기를 탄원 스님 이야기를 사이에게 했단 말이죠. 사이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김구 선생이 정읍에 온 적이 없는데 예. 이 구술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근데 한 5년 전에 예. 그 태인의 김부곤이라고 독립운동가인데 예. 이 김부곤 씨 댁에 그 따님이 예. 김구 선생이 왔다 갔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셨다. 김부곤 선생 댁에서. 그래서 이거 신뢰가 갈 만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5만 원. 예. 또 일제 측 기록에 의하면은 김자진 계열에 4만 원. 예. 또는 5만 원, 2만 원. 또 아까 김철수 자필 기록에 의하면 1만행. 예. 뭐 해서 일제 측 기록에서 도합 독립운동가들에게 보천교 돈이 드러난 것만 11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그 돈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20년대 힘은 고보 교사 월급이 20원이더라고요. 연봉이 240원 아닙니까? 예. 연봉이. 예.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교사 연봉이 이제 400배로 뛴 거예요. 예. 그래서 12만 원을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오늘날로 치환했을 때 240억 원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판결문에 보면은 이 보천교가 대한민국 상해 가정부와 연락을 주고받고 혁명을 일으키고 또 돈을 보냈다는 내용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김홍규의 집 마루 밑에서 11만 원이 나왔거든요. 당시 언론에서는 상해 가정부로 보내려는 자금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이 일제로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임규 선생을 통해서 나영균 선생을 거쳐 임시정부로 전달된 뭐 5만 원 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건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1921년, 22년 뭐 이때 일명 뭐 청송 사건이라고 해서 뭐 알려진 것도 있고 그 당시에 또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주로 이제 보천교의 그 포교가 잘 되는 지역이
경상 남북도예요. 아, 예. 주로 이제 안동, 청송 이쪽에 굉장히 이렇게 세력이 강했는데 이때 이제 자금이 계속 각출되고 이 자금들이 이제 일제 경찰에 의하면 이게 독립자금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들이 이제 구속, 체포, 뭐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인원이 거의 뭐 수백 명을 넘는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경상북도 사람들이 거의 한 60~70% 됩니다. 근데 이제 보천교회 독립운동 지원을 보면 그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책에 보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 운동에도 독립운동에도 많은 자금을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이제 그 자유시 참변으로 우리 독립연합부대가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김자진 계열이 이제 저 북만주 쪽에서 시민부를 건설합니다. 예. 이 시민부라고는 자치정부 격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시민부를 건설한 사람이 김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김혁이라는 사람인데 김혁이라는 사람이 당시 판결문이나 신문 기록에 보면은 태을 교인입니다. 아. 그런데 이 김혁이 시민부 중앙집행위원장이에요. 예. 김자진이 그 밑에 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김혁이라는 인물이 바로 보천교인이에요. 예. 보천교인이고 그를 통해서 보천교 그 김자진의 최측근 유정근이 보천교와 접선을 하면서 돈을 2만 원 또는 뭐 5만 원을 가져간 걸로 일제 기록에는 나옵니다. 이 외에도 뭐 또 1922년에 워싱턴 회의가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21년. 예, 21년 워싱턴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이렇게 다뤄달라고 워싱턴 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충위원들이 파견이 되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연통제 교통국이 파괴되면서 또 임시정부 외교 활동도 이렇게 별 빛을 못 보면서 임시정부를 진로를 논의하는 이런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어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120여 개 단체의 12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보천교 대표가 2명이 참여를 해요. 아. 강일과 배치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러죠. 보천교에서도 대표를 파견했다. 예. 이때 이제 뭐 개신교나 불교에서는 1명씩 파견하는데 예. 보천교는 2명을 파견해요. 아.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자금 5만 원을 준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1920년대 그렇게 이제 21년에 워싱턴 회의라든지 또는 22년도에 코민테른에 이제 인사를 파견하고 또 경비를 지원하는 사건, 또 23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로를 찾는 국민 대표회의에 또 보천교에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2명을 대표로 파견한 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있는데